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1-2-35438 판결 사건명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9.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9.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5월 20일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가 최초 진단을 받은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항상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반면 재요양 상병은 재요양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사망과 무관한 경우가 있다. 둘째,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일실 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된다. 그러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셋째,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에는 그 질병 또는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재요양 당시 이미 임금 수준이 낮아졌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최초 진단일보다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통상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1-2-63099 판결 사건명 특허 출원 무효 처분 취소
1.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특허법 제46조 제2호는 특허청장 등이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나 그 제출에 관하여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는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보정서에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엄격한 형식을 유하지 아니하는 서면 행위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한다.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 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도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데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다만 그 대리권의 증명은 특허법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은 대리인에게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포괄위임 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 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2 추 5149 판결 사건명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 조항을 둔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6조 제1항이 법률 유보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의를 요구하였으나 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를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 3,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3-2 35623 판결 사건명 신분 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 소송 1.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부패 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한 취지.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는 불이익 추정이라는 제목하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제62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복잡 다양한 행정 현실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정된 조사 능력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기에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자의 권한 남용이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불이익 조치권자가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 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 부당의 정도, 불이익 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 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 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게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3호에서 불이익 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3호에서 불이익 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감사의 목적, 범위 및 절차, 직무감사의 실시 경위, 직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권자가 인지한 비위 행위의 내용, 직무감사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 행위의 위법, 부당의 정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일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직무감사 실시 경위 및 유형 등에 비추어 직무감사에 이를 정도의 위법, 부당함이 없음에도 직무감사가 이루어졌거나 직무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